취업이 보인다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신샘 캐스터가 오늘의 고졸 취업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는 고객시설관리부에 체험형 인턴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5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코박포 정규직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성별, 연령에는 제한이 없고요. 사회조사 분석사와 정보처리 기사 등의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0월 19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18년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연령이나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토익과 JPT 800점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 형평적 채용을 통해서 고졸 인재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경영지원 분야의 시설관리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으로 고압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지원할 수 있고요. 지원서는 10월 22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이번 시간에는요. 글로벌 무브의 홍수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학교들을 다니면서 이제 강연도 하고 담당 교수님들, 진로 진학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학생들의 해외 취업이라든가 진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 시간을 보내느라 너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오늘은 그러면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해외 대학을 진학을 하는 과정과 또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외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좀 해외 대학으로 진출하는 사례들도 많은가 봐요. 네, 원래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기술과 직무 능력을 향상시킨 후에 취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인데요. 일단 최근에는 국내 취업과 국내 대학 진학이 이렇게 관심사로 나뉘는데요. 해외 취업을 넘어서 또 해외 대학 진학으로까지 관심사가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진학이 활성화가 되지는 않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국내 진학이 아니라 해외 진학을 할 때는 특정한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우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해외 진학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요. 전문 분야에 대한 글로벌한 지식과 능력을 쌓고 그 스펙에 합당한 직업을 찾기 위해서가 많습니다. 네.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더욱 전문화가 되어 있는 국가와 교육기관을 택해서 공부를 하고 현지에서 직업을 찾아서 자리를 잡거나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춘 후에 국내로 들어와서 취업을 하고 성공할 것을 고려를 해서 해외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 해외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게 또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국내 대학보다는 해외 대학 진학이 좀 더 폭넓은 선택권을 갖고 있고 또 시간과 비용 대비 합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특성화고 전형을 통해 입학을 목적으로 준비를 하면은 뭐 지원을 원하는 학교별 전형 방법이 다르고요. 높은 경쟁률 때문에 국내 대학 입학 대신에 해외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전형이 아닌 일반 전형으로 준비할 경우에는요. 대입을 준비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음이 현실입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2017년 고등학교 평균 사교육비가 51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그에 비해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하는 외국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요.
전공학과가 요청하는 과목의 내신 성적과 어학 성적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준비 시간과 비용 대비 어학과 외국 대학 졸업 중 네. 취득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동시에 좀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점인 것 같은데 그래도 글쎄요 해외 진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비용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유학을 가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컬리지 기준으로 1년에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가 오. 들고 있고요. 호주는 좀 비쌉니다. 1,600만 원에서 2,400만 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에 따라서 3,000만 원까지도 든다고 합니다. 네. 네, 호주 같은 경우는 학비가 저렴하지 않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유니버시티가 4년 과정이지만 호주, 뉴질랜드, 영국, 싱가포르 같은 영연방 국가는 3년 과정이기 때문에 한 학기당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수가 더 많고요. 네. 또 비싼 만큼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주 20시간 가능하고 임금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비 같은 건 커버가 가능하죠. 네. 자, 국내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국내 대학 비용이랑? 네, 국내 4년제 대학의 학비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요. 4년 동안 적게는 2,4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국내 명문대 입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경쟁률과 더불어 어학과 기술 향상 그리고 해외 대학 졸업증 취득을 위해 해외 진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특성화고등학교 내에서도 해외 진학반을 따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국가에서 장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학교와 국가의 지원의 활성화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성화고와 국가에서는요, 학생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현장학습과 같은 해외 취업뿐만 아니라 학교 내 유학 대비반이라든가 해외 진학 동아리 등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는요, 특성화고를 졸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지원을 하는 선취업 후 진학 형태의 프로그램과 재학생들이 고교 2학년부터 유학을 준비하여 졸업과 동시에 해외 유학을 떠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성화고를 졸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네, 2014년부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그 기술 기능 인재를 선발해서요, 15명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비유학과 국비연수로 나뉘는데요. 국비유학은 학위 취득형이고 기간은 3년 이내고 국비연수는 정규교육기관에서의 자격증 취득형과 훈련연수기관에서의 산업체 연수형으로 나뉩니다. 국비 연수 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요. 국비 유학과 연수 모두 전공이나 국가는 지원자의 희망과 선택에 따라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국비로 유학이나 연수를 좀 지원받으려면 마이스터고 혹은 좀 특성화고를 졸업하면 누구나 이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이 제도는 선취업 후 진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특성화고랑 마이스터고 출신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지원이 가능한데요. 네. 네, 2018년 국비유학생 응시 자격을 보면요.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을 재직하면은 이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선발식 우대 사항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기능장 이상의 자격 소지자, 자격 취득 과정 또는 산업체 연수 과정에 입학 허가 선 취득자들이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좀 재직하신 분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해외에서 진학을 하려면 글쎄요, 우리나라 말로도 하기 힘든 게 공부인데 외국어는 필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원 자격에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요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토플 같은 경우 IBT 기준으로 48점 이상이고요. 오. 토익은 396점의 어학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네. 일본어는 JLPT 5급, JPT 396점 이상이면 되고요. 독일어 같은 경우는 독일어 능력 검정 시험 A1 4등급 이상, 프랑스어는 델프 A1 이상, 그리고 중국어는 신 HK 2급 이상이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그 어학
등급은 네, 그렇습니다. 높게 요구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제도를 통해서 내가 국비 유학이나 연수를 가려면 어떤 선발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네, 일단은 1차로 서류 심사를 하고 2차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원 분야 관련 대외 활동 실적이나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국외 연수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시고요. 학업 성적과 외국어 시험 성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2차에서는요? 네, 2차 면접에서는요. 선발 분야에 관한 기초 지식과 전문 지식, 그리고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 자세, 책임감,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서요.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되고 났을 때는 좀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국비 유학과 연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미국 기준으로 보시면요. 일반 선발자 같은 경우는 35,000달러,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5만 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수 같은 경우는 17,500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왕복 항공료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6개월간 어학연수까지 지원을 합니다. 네, 요즘 이 선취업 후학습으로 직장 다니다가 이제 대학 진학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국내 대학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국비로 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좀 좋은 기회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국비 유학생 제도 같은 경우는요, 정부가 선취업 후 진학 해외 유학으로까지 이어지는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이 처음 마련된 2014년 같은 경우에는요, 지원 자격이 좀 더 까다로웠는데요. 오. 지금 현재는 지원 자격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네. 네, 초반에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을 하고서 5년 이상을 재직 중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2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는 매년 15명 정도가 지원 혜택을 받았는데요. 2022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34살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년에는 3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지원 자격도 완화가 됐고 앞으로 또 인원도 점점 늘린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특성화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진학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유학 준비 지원과 진학 후 지원을 하는 한국장학재단의 드림 장학금입니다. 네. 2012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요. 해외 유학을 희망을 하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은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학생들과 따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명의 최종 선발자 가운데 4명이 특성화고 학생이었습니다. 오, 20명 중에 4명. 자, 지원 자격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사업 초반에는 고등학교 3학년들만 지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면은 유학 준비 기간이 좀 짧다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현재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선발 기준에는요, 학교 성적과 어학 성적이 있는데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고교 재학 중인 직전 학기까지 전체 학기 동안 이수한 국, 영수, 과학, 사회, 전공 실기 과목이 3등급 이내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희망 국가의 어학 성적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인 어학 성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데요.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탭스 562점, 토플 80점, 그다음에 토익 710점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어는 JLPT 2급, 중국어는 HSK 5급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드림 장학금. 이건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선발이 될까요? 네, 일단 선발 절차를 보시면은요. 시도 교육청에 추천을 하거나 학생이 직접 신청을 하고 1단계 서류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통과된 학생을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를 한 후에요. 2단계 신층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선발 기준은요, 학업 실적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유학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과정을 통해서 최종 선발이 되면 어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월 50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70만 원의 유학 준비 비용이
지급이 되고요. 네. 해외 대학에 합격되면요. 국가와 도시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연간 최대 6만 달러까지 체제비와 학비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제로 이 드림 장학금 혜택을 받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학생의 사례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부산에 있는 동아공업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지금 3학년 재학 중이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그리고 HSK 6급을 땄을 정도로 중국어에 능통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매월 7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서 유학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3월부터는 중국 칭다오 대학에 입학해서 유학 공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각 특성화 고등학교의 해외 진학 프로그램 한번 알아볼까요? 네.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1차 목표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학생들의 취업이지만 여전히 대학 입학률이 높은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로서 진학 역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의 국내외 취업 진학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각종 설명회를 통해서 해외 유학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유학 대비반 해외 진학 동아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일반적으로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도 있을 테고 또 특성화고 학생들 준비 과정이 조금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수능 시험이라고 하죠. SAT 준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직무까지 준비를 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SAT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신에 SAT가 필요가 없는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교를 지원을 하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과 토플 점수만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명문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오와 대학이라든가 미시간 주립대학, 스토니 브룩 대학이 대표적으로 SAT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 국내 대학들보다 실질적으로 세계 랭킹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좀 실제 운영하고 있는 해외 진학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한림 디자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인재 양성반을 통해서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유학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지의 대학 및 산업에 따라서 학생의 개인에 맞는 개별 지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울 생활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미국 명문 주립대학교 입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 중상위 주립대학을 합격을 목표로 학교별 입학 조건에 따라서 원어민 수업과 어학시험 준비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 의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로 매년 10명 내외의 학생이 출국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유학반 11개 학생 10명이 선발돼서 미국으로 출국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2003년부터 유학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립대학뿐만 아니라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유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이 본인의 전공이나 진로에 따라서 가고자 하는 국가도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공별 진학 유망 국가와 준비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경영, 사무, 행정, 과학, IT, 공업, 디자인 계열이 주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캐나다는 조리, 관광, 공업, 보육, IT, 미용, 보건. 호주의 경우는 조리, 관광, 공업이 주를 이룹니다. 일본은 조리, 관광, 디자인, IT 계열의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조리, 관광, 무역, 유럽 국가에서는 IT, 공업, 조리, 관광, 디자인 계열의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요. 저희가 그 화요일 해외 취업 코너에서 그 글로벌 무브 이미애 팀장님께서 미국은 요즘 스템이 핫하다라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학교가 존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발달했죠. 그래서 다양한 전공자들이 학업과 취업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인데요. 최근에 스템이라고 해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관련된 계열이 미국 취업 시장에서 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1 비자의 지원이 우선시되는 업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업과 IT 계열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는 미국 대학 가운데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학 기준에 SAT가 포함되지 않고 어학 점수와 내신 점수만을 반영하는 주립대학교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네. 이들의 평균 학비는 좀 어느 정도일까요? 네, 학비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통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4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해외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이라면 사실 좀 이렇게 좀 아까 소개해드렸던 정보 지원 프로그램 활용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제가 캐나다랑 호주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나다와 호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전문 학교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 학문보다는 취업과 영주권을 고려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민법 정책이 변경이 되면서 조리와 제과 제빵 분야의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진 반면에 캐나다는 아직 가능하기 때문에 조리와 제과 제빵을 포함해서 공업과 IT 계열의 학생들의 진학이 많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잘 되어 있는 과정 중 하나는 편입제도인데요. 캐나다에 있는 전문 대학을 졸업한 후에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주정부 이민 혹은 연방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면은 현지인들과 동일한 학비를 내고 학사학위를 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보건 계열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우선 전문 대학에서 물리치료 보조라든가 간호조무 과정을 이수한 후에 현지에서 일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4년제 대학으로 들어가서 학위를 이수를 하시면요. 현지에서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물리치료사와 그다음에 RN이라고 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요. 영주권자 이상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 보조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캐나다 이야기도 해봤고요. 숨 한 번 돌리셔도 돼요. 네, 너무 급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천천히. 네. 자, 이번에 일본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본의 경우는요, 디자인과 관광, IT 계열의 분야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취업 시장이 넓은 반면에 미용의 경우는 자국민 보호 산업으로 인해서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용을 전공하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일본은 권하지 않습니다. 네, 미용 관련 상품 개발이라든가 해외 영업 같은 경우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미용 기술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수준이죠. 네, 그래서 취업이 아닌 배움이 목적이거나 졸업 후에 미용 관련 회사 쪽으로 취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비 같은 경우는요, 사립대학은 보통 학기당 50만 엔, 그리고 하나로는 한 500만 원 정도죠. 네. 그리고 다양한 장학금 프로그램과 학교 자체에서 유학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학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환율이 낮은 요즘 같은 경우는 한국 대학의 학비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일본인과 유학생의 학비가 같아서 조금 더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조리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프랑스의 유명 요리 학교죠. 르꼬르동 블루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네, 거기에 있는 일식 과정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또 해외 진출 꿈꾸시는 분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싱가포르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싱가포르는 아시다시피 아시아 관광의 작은 태양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리라든가 관광 분야의 취업 시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를 졸업을 하고 해외 취업을 원하시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호주나 영국 등의 대학 분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업 후 진학 혹은 취업과 동시에 파트타임 학점 이수를 통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 사립대학 가운데 하나인 MDIS 같은 경우는요, 현재 국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생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요. 전문 학사에서 학사까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 같은 경우는 졸업까지 대략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해외 진학을 꿈꾸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국내 상위권 4년제 대학 진학보다는 문턱이 좀 더 넓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학교 내신과 유학을 원하는 국가는 언어 공부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진학을 일찍 마음을 정하셨다면요. 1학년부터는 기본적인 언어 공부를 하시고요. 2학년부터는 어학시험 준비를 하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어학 점수가 있다면 교내 외 유학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공과 학과마다 반영하는 과목은 다른데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학이라든가 과학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수학 성적이라든가 과학 성적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해외 진학과 관련해서 글로벌문부의 홍수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